저는 창업가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체성 혼란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가 이 대중들한테 많이 나가는 그런 존재이자 동시에 회사 경영을 해야 되니까 크리에이터로서도 되게 끝까지 가보고 싶은 면이 있고, 그리고 경영자로서도 성장하고 싶은데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이쯤 갔으면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잘 성장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2호 채널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대 때 3번 정도 창업을 했어요. 이제 한 회사는 그래도 잘 됐고, 그리고 두 회사는 잘 안 됐는데, 그때 마침 소일거리를 해서 통장에 350만 원 정도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대단한 사람들 좀 만나보고 좀 인생 고민 상담 같은 거 좀 받아보고 싶다 해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뭐 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그룹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만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어냈어요.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러 왔다.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제 갔더니 이제 뭐 페이스북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한 핀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분이었는데,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한 인터뷰 한 4-5명 이 정도 하고, 이거 뭐 조회수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 기대를 갖고 갔는데, 정말 꿈을 쫓아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는 나만 알아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각 잡고 막 핀마이크 같은 거 현지에서 사고, 그러면서 콘텐츠 열심히 만들었죠. 일단은 학점도 되게 낮고, 한 360명 정도 되는 어떤 학부에서 제 뒤로 뭐 열댓 명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학점이 안 좋고, 자격증, 뭐 영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성장하는 회사에서 이제 공동 창업자였다, 이거 말고는 이제 뭐 별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력서를 넣었을 때 아무도 반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이력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패스트 캠퍼스라고 지금은 굉장히 큰 교육기관이 된 곳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시 그 CMO였던 분이 이제 회사에 입사 제안을 주셨어요. 이게 먹히는 이력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일을 해가지고 35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레코드를 갖고 있었던 거였다라는 오퍼를 통해서 약간의 자기증명 같은 게 됐던 거죠. 그래서 더 안심하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의적인 질문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까지 이 사람과의 과정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냥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남한과 북한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쌓아 나가는 방법은 평범하고 좀 마음을 신뢰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 쌓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지금은 뭐 토스 서비스하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가 지금은 이제 1000명 규모가 넘었지만 한 80명일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적은 시간 잡고 이 이승건 대표랑 이제 저랑 만났는데, 신문 기사가 많이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이 토스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엄치나 치과 의사 뭐 이런 각도로 해서 치과 의사 출신의 창업가,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갔었는데, 되게 엘리트로서 이 사람을 조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뭐 아픔, 막 흉터들이 막 엄청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실패를 해봤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평소 이렇게 뭐 언론에서 하시는 이야기 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그때 기분이 어떠셨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창업가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잘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자라고 했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촬영을 했죠. 뒤에 약간 스케줄을 밀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마음이 좀 괜찮았던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컨텐츠 하면서 이건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크리에이터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23살 때부터 일을 되게 많이 했죠. 막 52시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주당 뭐 80시간 100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면은 확실히 그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장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게 몸에 배서 이제 근면성실해지고, 남들이 이게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은 50시간 걸려서 할 거를 10시간 만에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좋은데, 내가 혼자 너무 슈퍼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30살 딱 되고 나서부터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막 거북목부터 시작해서 막 척추 망가지고, 이제 막 예전엔 먹어도 막 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막 화면에 나오면 이제 형 살쪘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기 시작했고, 자전거 사이클 타는 거 좋아하고,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민이라는 브랜드 많이 차고 다니고, 운동하고 잠 늘렸고, 이제 하루에 8시간은 자요. 술을 마셔도 그냥 소주만 마시는데 요새는 그냥 좋은 술을 사서,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좋은 술을 먹자. 어차피 자주 못 먹으니까 약간 조금 더 순간순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즐기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백신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팀들 되게 여러 명 데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영어권 콘텐츠 아니면 뭐 중국어로 된 콘텐츠 이런 것들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의 창업가들도 이제 미국에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업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글로벌 채널도 따로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시청자인 뭐 예비 창업자나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은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꿈이 큰 그런 창업가를 보고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 말고 이제 세계에서 1등. 스티브 잡스 보면서 한 수백만 명은 창업을 했을 거예요. 이제 한국의 기업가도 대단하지만 정말로 큰 그런 사람들까지 연결을 시키고 싶고, 이제 이 사람들과 너도 연결이 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호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사람들이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어디에 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을 할 정도로 꿈이 큰 기업가들을 세상에 많이 만드는 게 이호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거는 뭐 인터뷰 콘텐츠 많이 찍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입체적인 이해도를 되게 즐겁게 가져가기 위해서 뭐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어러닝이라고 해서 이후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서 이제 한 2시간 인터뷰하면은 한 10분짜리로 내보내니까 엄청 많이 쳐낼 거잖아요. 근데 매체로 내보내려면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살려서 내보내고, 실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편집해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잘 살려서 다 교보제화 교과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토론을 해나가면서 내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발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제 내년 초 중반 이때는 글로벌 스케일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사실 구독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타트업이라고 분류될 만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인구가 한 10만 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만 명, 뭐 진짜 맥스 잡아도 20만 명? 근데 채널이 이제 막 40만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가치관이 다른 분들도 많이 구독을 하시고, 젊은 애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하는 회사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한 사람도 있는데, 막 큰 꿈을 꾸니까 막 적자 나고 막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 막 어떤 여기는 적자 회사고 개쓰레기다 막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 약간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깔아 뭉개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
좀 있고 그런데 내가 뭐 좀 해보겠다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다 뭐 허상이야, 꿈이야, 막 말 들어라, 막 이런 이야기 말고, 아마 이제 그런 댓글 남기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뭐 젊은 애들이 뭐 도전했으면 좋겠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해서 뭐 대기업이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회사가 커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생기고, 근데 그런 이슈들은 이제 뭐 해결해야 될 문제임과 동시에 이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죠. 이 막 쿠팡과 이제 막 그 대학생 이 스타트업 이런 걸 막 동일선상에 놓고 막 까고 막 이런 약간 혼돈도 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내가 삶이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도 나는 이 채널 보면서 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유튜브, 200만 유튜버 이런 데는 안 나와도 이제 이후에는 나오는 그런 기업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평판의 대부분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신뢰가 되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 만약에 뭐 제가 뭐 CEO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막 뭐 미국 횡단하기 막 이런 거 바보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또 막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고도 싶고, 그냥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막 가르치면서 뭐 대학교 이런데 뭐 투자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높은 텐션을 그때 가서 유지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텐션에 어떤 유유자적한 그런 삶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여러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런 생각하게 된 건 그냥 일 많이 해서 뭐 힘들어서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퍼포먼스를 내는 거를 인터뷰하면서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휴식과 개인 탐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넌 분명히 개쩌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건물도 몇 개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래도 저런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라는 지지도 받고 있을 거고, 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롤모델이 되어 있을 거야. 아무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만나지 말자. 왜 빨리 안 아니 시간은 10년 가면 이제 늙었잖아요. 팬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